안녕하세요. 2월 21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한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한네트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서 은행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 전국에 깔려있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흔하게 보는 이 현금 인출기는 거의 대부분 한네트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고요. 이 전체 사업에서 이 벤 사업이라고 하는 이 현금 인출기가 전체 매출의 61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, 그 이외에 무인 정상형 용역 같은 게 38% 정도 차지하고 있죠.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 실적은 매출액은 살짝 줄었습니다.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늘었죠. 이거는 말 그대로 경기가 나빠져도 기본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준 거죠. 그리고 작년 실적만 놓고 보면 이 온기 실적으로 한 6,5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 컴퓨터 지주인데요. 이 회사 지주가 45% 지분을 갖고 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한 48%? 9% 정도밖에 안 되죠. 그리고 컴퓨터 지주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 컴퓨터뿐만 아니라 한네트, KCT, KCS, 로지스, 화폐 개혁이나 금융자동화 관련해서 얘기만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. 즉, 금융자동화 기기에 대해서는 한국 컴퓨터 지주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독과점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시장을 딱 갖고 있는 거죠. 최근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좀 진척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도 중앙은행들이 나와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제 사용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줬죠. 그래서 미국도 부랴부랴 디지털 달러를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실제 지금 경제에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 안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 중국의 전자화폐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. 그럴 경우는 기축 달러로서의 그 위상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, 미국이 이제 디지털 달러를 기축통화처럼 디지털 경제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갖고 있는 거죠. 이 디지털 경제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무엇이 다르냐 하면, 간단한 예로 이제 현금을 송금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ATM 머신에서 그냥 돈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개인 A라는 사람이 개인 C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고 할 때 은행의 디지털 기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 숫자가 변하는 걸로 돈이 보내준 줄 압니다. 그렇지 않죠. 그날 영업시간 내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은행의 고객인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쳤을 때 이 B 은행의 고객 A의 계좌에서 이 D 은행의 고객 C의 계좌로 돈이 넘어가야 됩니다. 우리가 디지털 ATM 머신 기기에서 보는 것은 돈이 보냈다고 그냥 표시만 되는 거지 실제 돈이 움직인 건 아니죠. 실제 돈은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당일날 각각의 은행에 통보가 되고, 각각의 은행들이 그날 저녁 때 영업시간이 끝나고 서로에게 돈을 보낼 걸 정산이 하고, 정산이 완료됐을 때 실제 돈이 보내진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가 일어난 날, 그리고 거래가 정산이 된 날, 그래서 T+1이 실제로 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간 날입니다. 근데 이거를 전산상에서 보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디지털 우리가 이제 ATM 머신에는 그냥 돈이 송금됐다고 표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은행이라는 이게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계좌를 갖고 있고, 그 계좌를 통해서 직접 A가 이 개인 C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내 계좌에서
바로 그 중앙은행의 C의 계좌로 돈을 넘겨버리면 이체하면 끝입니다. 즉 당일날 그 거래가 이루어지죠.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.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화되죠. 그리고 은행이라는 수수료를 잡아먹는 그 중간 중간 매개차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그 은행의 역할은 시중은행의 역할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중앙은행하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죠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기존의 이 은행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, 중앙은행도 기존의 이 체제에서 이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거래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는데요. 특히나 이제 이 검은 돈,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 부친이신 그 삼성 창업주 그분의 이제 비자금이 나왔을 때 모두가 그분이 돌아가신 10여 년이 지났는데 20여 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비자금이 나왔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았죠.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. 이병철 회장의 비자금이라고 이건희 회장이 말을 하고 그 돈을 실명화해서 찾아갔죠. 세금 한 푼 안 내고. 이미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세금을 징수할 그 건덕지도 없었고요.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잊어버린 돈 찾아준 꼴이 돼버린 거죠. 근데 그런 일이 이건희 회장에게만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. 그때 찾아간 돈이 조단위였다는데요. 그런 돈이 또 어디서 다른 회장들 이름에서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런 기존 체제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이 디지털 화폐로 하는 이런 체제로 넘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. 하여간 이 한네트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6,500원 정도 그 적정 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 계속 뭐 주가가 흘러내렸죠. 그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이 디지털 기기, 금융 자동화 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, 이제. 왜냐면 기존에 한번 깔고 나면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가죠. 유지보수를 해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 한네트의 실적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. 그리고 지금 작년 실적 뭐 기존에서 6,500원 정도니까 지금 주가대가 거의 그 주가대 거의 다 온 겁니다.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뭐 대규모로 이 금융 자동화 쪽에 투자될 일이 별로 없죠. 디지털 화폐로 된다면 또 모르죠. 왜냐면 그때는 다 바꿔야 되니까요. 금융기기를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화폐 개혁이니 이 디지털 화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금융 자동화 기기 업체들이 한꺼번에 막 우르르 올라가는 겁니다. 왜냐면 대규모로 돈이 투자돼서 이러한 기기들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. 실적과 연계돼서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, 디지털 화폐는 아직까지는 실행되기 좀 어려운 기술적으로 좀 난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게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은 돈인데 이 검은 돈이 우리나라 그렇죠.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비자금일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. 은행들도 내부적으로는 뻔히 알겠죠. 이게 누구 돈인지. 그래도 드러내고 말을 못하죠. 왜냐면 큰 손이기 때문에, 큰 손 고객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, 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모두 드러납니다. 모든 돈에 그 꼬리표가 달려있죠. 현금은,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현금은 그 누구 돈인지 은행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라면 박스에 5만원짜리 가득 채워서 이렇게 뇌물 주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죠. 하여튼 그 한네트는 작년 실적은 거의 주가에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한네트 같은 종목은 아까 말했던 디지털 화폐나 화폐 개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외에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재미없습니다. 이게 갑자기 실제 확 좋아질 그게 모멘텀이 없으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